안녕하세요. 지난 시간에 AI 디지털 교과서 단점, 문제점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 아주 18분 동안 진짜 쭉 그 단점에 대해서는 크게 5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요. 자, 오늘은 디지털 교과서의 장점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것 장점과 단점을 확실히 알아야지 아마 디지털 교과서의 실체 그리고 그 평가를 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첫 번째 장점이 있습니다. 첫 번째 장점인데요.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점이 실제로 구현이 된다면 저는 앞에 영상에서 말했던 그 디지털 교과서의 그 문제점 있지 않습니까? 그거 다 상쇄된다고 봅니다. 그걸 상쇄시킬 정도로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. 왜냐하면 이게 이루어진다면요. 우리 교육 현장에서 있었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를 확실히 해결하는 거거든요. 바로 그 첫 번째 장점이 바로 학생 수준별 맞춤 학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. 학생 수준별 맞춤 학습이 가능하다.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교육 현장의 숙제였거든요. 그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AI 디지털 교과서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. 현장에서 교사가 학생별 어떤 수준별 학습을 가능하게 하려면요,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. 먼저 진단평가라는 걸 해야 돼요. 학생을 진단평가를 해야 되고요. 그리고 수업 도중에도 이제 그 평가를 해야 되고, 그 수업이 마치고 나서 그 단원이 마치고 나서 한번 평가를 해서 이제 그 학생의 수준을 파악해야 됩니다. 그리고 그 학생의 수준에 맞는 또 문제를, 또 어떤 학습 과제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. 그리고 학생한테 또 제공해야 되고, 그 제공한 문제를 다시 받아서 이제 또 피드백을 해주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. 그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. 특히 다인수학급에서는 그게 정말로 쉽지가 않은 게 현실입니다. 그런데 AI 디지털 교과서는 그 모토가 있어요. 뭐 500만의 학생, 500만의 교과서,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,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들의 수준을 미리 파악을 하고, 진단평가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, 그 학생들한테 맞는 문제를 제공하고, 또 거기에 맞는 피드백까지 제공을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학생별 맞춤 수업이 가능하게 되는 거거든요. 물론 초반에 내년에 나오는 아마 디지털 교과서, AI 디지털 교과서에는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지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, 즉 학생 수준별로 맞춤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게 조금 약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그런 기능이 일단 탑재가 됐다는 거죠. 데이터를 취합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데이터에 맞는 자료를 다시 제공하는 것, 거기에 맞는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, 그게 가능한 게 바로 AI 디지털 교과서의 가장 큰 저는 장점이라고 봅니다. 그게 가능해지는 게 그 AI 기능 때문인 거죠.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한테는 AI 튜터가 될 것이고요. 교사한테는 AI 보조 교사 역할을 하게 되는 그 AI 기능으로 통해서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. 그게 바로 첫 번째 장점이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.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. 뭐 이거는 보통 어떤 그 학습 플랫폼이라든지 뭐 어떤 디지털 교과서, 뭐 디지털라이징 되는 모든 교재들한테 항상 따라붙는 장점이죠. 즉 학생의 흥미도를 굉장히 높일 수가 있다. 아무래도 아이들은 뭐 서책보다는 디지털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갖게 될 테니까요. 그리고 AI 디지털 교과서 내에는 뭐 메타버스적인 요소도 분명히 존재를 할 것이고요. 그리고 게이미피케이션, 즉 게임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학습을 좀 더 어떤 게임 형식으로, 게임이 아니라 게임 형식의 학습을 통해서 조금 더 흥미도를 유발시킬 수 있고요. 그리고 학생들의 참여도를 조금 더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.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이제 성인이라면 성인들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. 대면이라든지 심지어 전화로도 좀 힘드니까는 요즘 배달 앱이 유행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? 부담되지만은 아무래도 온라인상으로 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담감이 적거든요.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어떤 질문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선생님한테 질문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. 네, 그럴 때 어떤 AI 디지털 교과를 통해서 선생님한테 메신저를 통해서 소통을 한다든지 또는 AI 그 튜터를 통해서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습 참여도는 높게 됩니다. 그리고 한 가지 걱정하는 것,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단점으로 지적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디지털 과잉이거든요.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디지털 과잉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좀 글쎄요입니다. 왜냐하면 그 디지털 과잉이 학생들이 이제 몰입을 해야 되는 경우에 가능한데 AI 디지털 교과서에 아이들이 몰입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 그 즐기기는 하겠으나 몰입까지는 가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. 뭐 아시다시피 AI 디지털 교과서가 게임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대부분 다 학습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우리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을 거거든요. 뭐 아이들이 교과서에 중독된다면 그것보다 좋은 거는 없겠으나
그럴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AI 디지털 교과서로 디지털 과잉으로 간다. 솔직히 이제 거기까지는 저는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디지털 과잉 부분을 제가 단점으로 지적하진 않은 거예요. 마찬가지입니다. 이 AI 디지털 교과서가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도는 증진시킬 수 있으나 아이들이 거기에 몰입해서 중독이 된다. 저는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. 학생들은 결코 좋은 내용에 잘 중독되지 않습니다. 예.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렇죠. 그 실시간 피드백이 있습니다. 이제 피드백이라는 게 보통 이 대면 수업에서는 약간의 텀이 있어요. 기간이 있거든요. 아무래도 그렇겠죠. 그런데 이제 실시간 피드백을 통해서 학습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게 바로 AI 디지털 교과서의 장점입니다. 세 번째 장점입니다. 뭐 이건 온라인 플랫폼에선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죠. 학습, 그 접근성이 향상됩니다. 뭐 C 공간을 초월한다. 뭐 이건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일 겁니다. C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든지 수업을 할 수가 있고요. 특히 우리 장애 학생들을 위한 면이 좀 많이 강조가 돼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는 내년에 교과서, AI 디지털 교과서가 장애 학생용이 먼저 도입이 됩니다. 국어에서는요. 국어에서 먼저 도입이 되거든요. 아무래도 학습 접근성이 향상된다라는 게 또 세 번째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. 네 번째 장점입니다. 선생님들한테 해당될 텐데요. 수업 준비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더 경감이 됩니다. 그건 앞에서 말한 것과 일맥상통해요. 이제 학생들을 위한 어떤 문제를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평가를 해서 또 채점을 해서 피드백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AI 튜터, 학생들은 AI 튜터고 선생님은 AI 보조교사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학습 현황이라든지 평가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좀 데이터를 아주 쉽게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. 과거에는 그 데이터를 선생님들이 직접 채점하고 막 이런 걸 다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단순화된다는 것이죠. 그렇게 됨으로써 뭐가 되느냐?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집니다. 이게 또 장점으로 바로 넘어오네요. 뭐냐면 교사의 역할이 좀 더 강조가 돼요. AI 디지털 교과서의 그 오해 중에 하나가 그것 때문에 뭐 교사의 역할이 줄어든다, 뭐 선생님이 할 게 없어진다라고 하는데, 그거는 오해입니다.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AI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. 그러니까는 진짜로 본질적인 부분에 좀 더 접근할 수가 있는 것이죠. 예를 들어서 뭐 채점한다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잡무에 해당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더 AI 디지털 교과서 도와준다면 선생님 그 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그다음에 피드백 줄 수 있는 자료도 AI 디지털 교과서에서 주겠으나 선생님은 거기서 취사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부족한 부분, AI 디지털 교과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인 선생님, 교사거든요. 그런 부분을 충분히 채울 수 있고요. 또 AI 디지털 교과서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. 예를 들어 학습 동기를 가져온다든지 정서적인 면을 케어한다든지 학생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약할 수분이 없거든요.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. 그런 부분을 좀 더 선생님들이 집중할 수가 있는 것이죠. 결국 이런 정서적인 면이 아이들의 학습적인 면까지 다 가는 거거든요. 뭐 요즘 뭐 하이터치, 뭐 하이테크 이런 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? 결국은 하이테크를 통해서 학생들의 하이터치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것, 이런 역할까지 이제 교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저는 이게 AI 디지털 교과서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떤 기술적인 면에 몰입이 되는 게 아닙니다. AI 디지털 교과서는 그냥 하나의 도구인 거예요. 도구? 뒤에 또 다른 말로 제가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도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의 도구이고 그 도구를 통해서 선생님은 보다 학생들을 쉽고 알차게 그리고 그 잉여, 그 남는 힘을 통해서 남는 여력은 보다 더 고차원적인 학생들의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것. 저는 그게 AI 디지털 교과서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. 지난번 영상에는 단점이 5가지였는데 벌써 장점이 5가지가 나왔죠. 이거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양날의 검이었던 그 학부모용 대시보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. 일단 이제 학부모용 대시보드가 언젠간 도입이 되겠죠. 언젠간 도입이 되면 학부모님들한테 우리 자녀의 정보가 충분히 제공이 되고요. 그 정보를 바탕으로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학습 코칭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. 제가 양날의 검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좋은 데이터를 줘도요, 그 데이터를 잘못 활용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거든요.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뭐 수학의 어느 분야가 약해졌다. 그랬을 때 이제 그 사실을 부모님들이 알게 됐을 때 그 부모님들은 학습 코칭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건 좀 안 되는 거죠. 예를 들어 뭐 안 되니까는 뭐 학원을 보내야 된다. 아니면은 뭐 안 되니까
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민원을 제기해야 되겠네. 왜 우리 아이만 못 가르쳤어요? 왜 안 가르쳐줘요? 이런 식으로. 그건 아니고요.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자기 자녀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가정에서는 어떻게 지도해야 될까라는 학습 코칭을 할 수 있는 게 AI 디지털 교과서의 장점입니다. 자, 마지막 장점인데요. 이 6번째 장점인데 어떻게 보면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은데, 사실 이 6번째는 제 뇌피셜입니다. 제 뇌피셜이고 뭐 공식적인 건 아니에요. 저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라고 보지 않습니다. 개인적으로는. 왜냐하면 AI 디지털 교과서는 데이터 기반입니다. 즉 데이터 기반의 학습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수집을 할 겁니다. 물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학습 데이터만 모으겠죠. 그런 데이터가 모아지는 게 바로 AI 디지털 교과서거든요. 근데 교과서가 아니라 저는 AI 교육 플랫폼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이게 장차 향후 앞으로는 AI 디지털 플랫폼으로 갈 겁니다. 그리고 AI 이런 교육 플랫폼으로 발전한 AI 디지털 교과서라는 이름으로 이제 AI 디지털 교육 플랫폼으로 된 이것은 저는 단순히 내소용으로만 쓰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이거 분명히 수출이 될 거라고 봐요. 즉 교육의 산업화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. 이거를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.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 뇌피셜로는 이거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겁니다. 왜냐하면 역대로 우리 교육이 수출이 된 적은 없어요. 교육 컨텐츠가 본격적으로 수출이 된 적이 없습니다. AI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서 AI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 AI 교육 플랫폼으로 전환이 된다면, 발전이 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수출이 가능하고 요즘 K컬처, K팝 이런 것처럼 K교육이 저는 수출이 될 거라고 봅니다. 왜냐하면 지금 교육 내수 시장은 이제 줄어드는 방법뿐이 없거든요. 뭐 여러 가지 교육 업체나 에듀테크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뭐 인구 절벽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미래죠. 그랬을 때 이걸 타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의 수출이라서 교육의 산업화, 이게 될 거라고 보고요. 거기에 대한 과실들이 있을 겁니다. 이제 거기에 대한 이런 어떤 성과나 이런 게 있겠죠. 근데 이런 것이 다시 공교육에 다시 투자가 돼서 공교육의 활성화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저는 이게 바로 AI 디지털 교과서의 장점 중에 하나로 봐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AI 디지털 교과서 장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. 뭐 이외에도 더 많은 장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지난 영상에서는 AI 디지털 교과서의 문제점을, 이번 영상에서는 AI 디지털 교과서의 장점을 알아봤습니다.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네, 그럴 수뿐이 없는 것이고요, 당연히. 그랬을 때 이 문제점과 장점을 파악하셔가지고 AI 디지털 교과서의 어떤 실체를 확실히 안 다음에 받아들여야지 현장에선 보다 안착이 되고 이게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두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.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은요,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